수요일날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드렸죠. 제약바이오 섹터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다. 네. 무너지지 않았는데 뭐 사서 미리 막 많이 올랐다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전력 설비도 뭐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납득하기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주식에서 딱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과 거래량,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데서 뭘 할 것인가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고르면 아니 길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이라면 양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낭떠러지가 나오고 늑대가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으면 그 안에서 뭐 저항을 돌파할 만한 종목이 있는가, 임상이 어떤 뭐 이슈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추세 매매를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적 분석에서의 타점을 갖다가 잘 잡아서 그 딱 떨어지는 시점에 내가 여기서 딱 사면 이건 올라간다. 그런데 이 지점이 깨지면 손절은 짧고 위로 올라갈 때 크게 먹는다. 그런 구간을 딱 찾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비중을 적게 해서 그 기업이 믿을만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다 생각이 들면 계속 분할로 모아가는 거예요. 내릴 때마다 더 싸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언젠간 올라갈 거다.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 그게 아니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바이오면 많이 올랐다. 어렵다.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바이오 얘기하겠어요? 딴 거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계열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올라갈 때 다 반도체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뭐 모든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미국 시장처럼 이것저것 다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타를 하든, 종목을 잡아서 스윙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지금 딱 이야기 드리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작년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계열로는 꽤나 오래 움직였다. 근데 그 작년 말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가 6번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연초에 다 무너졌다가 하반기로 이제 가면서 물가도 잡히고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다가 굵직한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뭐 유한양행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양행 여기서 뭐 더 갈 거야 해서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종목과 거기서 이제 뭐 잔잔바리를 노려야 되는, 단타를 노려야 되는 그런 구간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종목도 사실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사서 투자의 관점으로 오래 가지고 갈 만한 그 지점에서의 가격대냐, 네. 아니면 이미 많이 급등해 있어서 그러나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이 시점에서는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자꾸 고점에서도 투자하신다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래 가져가 그러다 보면 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좋은 회사지만 95,000원대 거기서 내가 장기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한양행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가서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할 때, 아 그래 이 회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드느냐, 아니면 이거 좀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느냐. 애매하면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고수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종목에 자꾸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더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네. 조금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물론 그 결과는 모르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커지니까 조심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겁니다. 일단 뭐 그 애매하다 생각되는 거는 조심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미래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일례로 반도체는 사실 실적이나 사이클이나 좋아요. 좋은데 얼마나 쉬어갔다가 다시 돌아갈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조정폭도 굉장히 좀 컸었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저점을 이탈시키고 또 추세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업 실적이 좋고 여러분들 여기서 분할로 모아가면 되고 아니 뻔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섹터가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랑 빅테크에서 AI에 더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어제 엔비디아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한 센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AI의 산업이 이거 돈이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매수 버튼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세력들이 뭐 눌러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뭐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도 아니거니와 그냥 이 시장의 집합체들의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퍼런스 콜에서의 기대감이 그런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찌됐든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은 낮다라는 거를 엔비디아 주가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장비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실적도 사실 나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그렇게 뭐 이거 박살이 난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동안 단기간에 어떤 그 주도 섹터로서의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피로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지난번에도 뭐 계속 반도체 쪽은 얘기 드리지만 엔비디아 못 가면 못 갑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일단 올라가던 게 다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고 다시 또 추세를 만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확신이 있으면 분할 매수로 싸니까 모아간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추세 살아있고 모멘텀이 더 살아있는 쪽으로 지금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주식은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 3 참 좋아하죠.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싸가지? 아니 저 뭐야? 세 가지. 세 가지 싸가지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데. 자, 주가는 우리가 주식은 주가 유형을 보면 내려가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 있고요. 횡보하는 흐름의 종목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하고 이걸 비추세라고 하죠. 박스권에 놓인 거.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내려가는 것도 보지 말고 횡보하는 것도 보지 마세요.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보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오르락내리락을 하니까 내렸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점 뭐 바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반도체 큰 사이클은
이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 그러면 지금 위치가 여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싸다 생각이 들면 분할로 계속 모았다가 올라가면 이제 쭉 가져가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저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를 딱 잡을 수 있으면 최고겠죠. 근데 이거는 발바닥 각질 저점 이런 거는 고점을 잡거나 그 저점을 잡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 손절 잡고 짧은 손절이 되고 성공했을 때는 큰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면 해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사서 보유를 하는 게 좀 더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지나봐야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손절 없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는 사이클상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정 구간임에는 맞는데, 언제까지 조정받을지, 얼마나 조정받을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말하면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추정치도 추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고 있죠. 뭐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정치 자체는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치를 나중에 이제 수정을 안 좋아졌을 때 빨리 해주냐, 미리 해주냐, 미리 잘 안 해줘요. 매도 의견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이 잡혀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바이오 섹터를 제가 뭐 바이오 뭐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섹터가 상승 중에 있는 그걸 보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뭐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던 아니면 뭐 돌리는 구간을 공략하던 그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돌리려고 하는 시점에 요런 시점에 공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시장이 급락 나왔던 구간이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구간에 사면 뭐 수익이 나는 뭐 그런 흐름을 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던 투자를 하시던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 시간에 찐시황이었죠. 금요일에 찐시황에서 얘기를 바이오 종목 두 종목 드렸던 것 중에 에이프릴 바이오님이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러면 요런 시세가 나온 종목 너무 크게 터졌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박스권 돌파했으면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돌파 후 눌림이 나오면 그 돌파자를 지지하는가 보면 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그 유한양행이 2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이제 사노피에다가 기술 이전도 하고 이제 기술력은 검증받은 기업이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급락 이후에 우상향해서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얘도 결국은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섹터 내에서 흐름을 보고 어떤 저항단을 돌파해서 눌려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 저항을 돌파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관심권에 두시고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보시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추세권, 아까 전에 박스권에 있는 종목인데, 요 구간을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에 나온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사실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실적을 보고 막 접근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좋은 회사고 삼성 기업이지만 밸류 보면은 못 사지.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기준 자체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나 시점이고 성장주 단에서 그 업사이드가 기대, 꿈과 희망을 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기술력이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이런 거를 믿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얘들은 그냥 어떤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기준으로 잡아서 방향이 꺾일 때는 판다. 사실 뭐 저는 실적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다 스토리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심리가 꺾였을 때 매도가 나오고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저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저항 자리 어저께 고점을 뚫어내는 가격단이 와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뚫어내면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텐데, 이 제가 왜 비추세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말아라고 하냐면, 비추세를 돌파를 해가지고 신고가를 가는 구간은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앞에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항들이 잡혀 있는 구간들은 또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자리들 뭐 41,500원이나 42,000원 자리에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는 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뭐 눌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산다라면 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또 포인트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으로 돈을 버는 제약회사들, 사실 이래 돈 버는 기업들이 더 잘 가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JW 중해제약 같은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한번 좀 반등이 쭉 올라오다가 이제 급락 나오면서 이제 밀렸는데 아직도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트라는 어떤 그 기술력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혈우병 관련된 매출에 대한 상승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실적 기반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조금 주가는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 방향 잡았을 때는 그만큼의 시세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도 저항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래대금이 막 1,000억 이상 터지고 이런 정말 센 종목이다 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관점보다는 어떤 뭐 눌림에서의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보시면 긴 어떤 그 저항단을 얘도 큰 그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박스권 상단이 이제 고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매수세가 싹 쏠렸을 때 이제는 얘가 가나 해서 이제 붙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종목들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 쪽은 지금 뭐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수젠텍이 한번 반등 나오면서 좀 올려줬었는데 잠깐 반등 나오고 지금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세가 5일선 깨지고 나서 쭉 밀리고 있으면 지금 단기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 올라올 거야 라고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 매수를 하면 돼요.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21선 위로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 굳이 뭐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이 지지 라인이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주도 섹터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사실 장이 빠지니까 어제 2차 전지 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뭐 2차 전지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뭐 보고서 얘기하면서 뭐 아직 뭐 좋은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이미 주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 보고서가 바닥권에서 이거 좋다라고 해갖고 그 다음부터 올라간 섹터가 있는가? 없거든요. 그 항상 확인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보고서 쓰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면요. 지금 어떤 31만 원, 32만 원이라는 자리 가격대를 이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기 2023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던 흐름이 깨지면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60일선과 역별이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이게 정배율로 바뀐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막 2차 전지가 뭐 좋아지니 뭐 이런 얘기들 했다가 또 속았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이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때 제가 7월 들어서 딱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7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거의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의 흐름의 냄새를 제가 맡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또 깨지고 밀리면 이거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라야 된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건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근데 지금 봐봐요. 여기서 그걸 버텨내고 지금 주가가 고점을 돌파를 시켰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하락 파동이 나오는 동안, 고점에서부터 이 하락 파동이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뭐 중간중간에 반등들이 있었죠. 반등들이 있었는데 저점을 깨고 다시 반등을 주고 또 저점을 깨고, 여긴 저점 깨졌나? 저점 깼네요. 저점 깨고 반등이 나오는 요 파동들을 요렇게 만들어서 보면요. 여기는 저점을 안 깼네요.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저점을 깼으니까 여기가 고점이 되겠네요. 요렇게 파동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아침 시간에 뭐 종목이나 하나 던져주지, 그거 종목 여러분 몇천 개, 몇백 개 상한가 갈 종목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한가 갈 종목이 더 소중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운 좋게 그냥 얻어 걸려서 먹는 그렇지. 거고. 이제 고기를 주는 것보다 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그 어떤 방송, 어떤 뭐 여러분들 교육 깔때기 자료에서도 그만 깔고. 볼 수 없는 거다. 자, 이 고점들을 한번 봐봐요. 내려오는 흐름에서의 고점들, 여러분. 다음 반등이 나올 때 고점들을 돌파한 구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죠? 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단 한 번이라도 고점을 넘긴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아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 보지 마라고 했잖아요. 목도 거부하네. 네. 성대가 거부해 네. 지금.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 돌릴 수 있는 시점, 요런 구간에서 잡으면 제일 좋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구간,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구간에서부터 이 종목을 살려고 노려보고 있어야지 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요 상승 파동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언가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과는 다른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셀 3사 중에서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난번에도 이거 이야기 드렸지만 하락 트렌드의 상단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이 돌파하는 시점에 딱 붙어서 하는 매매가 있을 것이고요.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붙어서 쭉 가져가는 매매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단기로 먹는 방법이 있을 거고, 고점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이 저항이 많은 구간에서는 내려올 거예요. 네. 내려오게 되면 그런 구간에서 다시 돌리는 시점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큰 흐름에서의 방향이 이제는 변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뭐 파동이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런 그림을 생각한다라면 다음번 저점, 사실 여기 37만 5천 원짜리 오면 뭐 37만 원짜리
대략적으로 뭐 아래 위로 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요 앞에 고점 부근이니까 조정이 쭉 내려와 가지고 온다라면 글쎄 한 34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 왔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승이 나올 때 파동이 보통 한 3번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5일선 지금 위에 있잖아요. 5일선을 그렇죠. 이탈하고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21선이랑 단기 이평선이 지금 다 정배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구간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놓여 있는 거고, 요거는 아까 전에 이런 어떤 흐름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상하다, 안 빠지네, 더 안 빠지네, 수급이 괜찮네, 이런 거에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손절 나 여기 깨지면 한다, 여기 깨지면 이제 추세 하라니까 하겠다, 그러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 10% 손절 잡고 가겠다 하면 여기서 다 덤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수요 공급 차원에서 그런 구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합리적인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요게 이제 다음번 눌림을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하면서, 글쎄요, 개인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 모르는데 추격 매수해가지고 자꾸 물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다음에 벌면 되잖아.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90조짜리 시총 90조짜리인데 이게 상가 가겠습니까? 확 날라가겠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5일선까지 또 한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산다 하면 5일선 부근이 될 거니까 이평선에 붙었을 때 단기 매매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또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일단 시장에서는 섹터의 대장이 있어요. 섹터의 대장이 있는데, 저는 시장의 섹터의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LG 엔솔이 일단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얘가 잘 돼야지 에코프로가 그렇지. 소재를 갖다가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건 항상 얘가 먼저 움직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재 기업들이 또 크게 시세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잘 보면서 방향을 이제는 상승으로 잡아가는지, 이 시간은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성장이라는 그 스토리, 금리 인하 요거의 사이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반도체 안 좋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반도체나 수출주들이 가려고 하면 요게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환율이 이제 요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일단 수출주들이 한번 또 더 튀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약간 아쉬운 게 엔비디아가 올랐으면 지금 딱 그 환율도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 수출주들 좀 폭발적으로 한번 팍 튀어 올랐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나온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테마주들의 흐름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믿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일정이 이제 계속 이슈들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요거를 미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테마주들 중에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테마를 볼 때 근거가 있는 거는 요건 것 같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요 안에서 일단 잘 보시고, 나머지 테마들은 대장, 부대장 정도 반짝반짝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우리가 치고 빠지는 거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